엄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영순이 잠에서 벌떡 깬 건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심장은 쿵쾅쿵쾅 빠르게 뛰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요. 꿈속에서 엄마가 분명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입술을 또렷하게 움직이시며 두 손으로 영순의 손을 꼭 잡은 채 무언가를 간절히 전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영순은 꿈속에서 계속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가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들으려고 애를 쓰고 또 썼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요. 영순의 엄마는 이미 3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병실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자식 걱정만 하시다가 눈을 감으신 분이었지요. 그래서인지 엄마가 꿈에 나타나는 일은 가끔 있었습니다. 그저 엄마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겠거니 영순은 그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꿈은 어딘지 좀 달랐습니다. 단순히 그리워하는 표정이 아니었거든요. 마치 무언가 걱정스러운 눈빛이었고 꼭 해야만 하는 말이 있는 사람처럼 간절한 모습이었습니다. 영순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에휴, 꿈은 그냥 꿈이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꿈이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반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꿈은 갈수록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영수는 마침내 꿈속에서 엄마가 하시는 말씀을 선명하게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들은 엄마의 그 한마디가 훗날 가족의 목숨을 구하게 될 줄은 당시엔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입주를 일주일 앞둔 날이 되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진짜로 내 방 생기는 거 맞지? 정말이지? 둘째 민준이가 좋아서 큰 소리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펼쳐놓은 아파트 평면도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민준이는 눈을 아주 반짝거리고 있었지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 신이 난 얼굴이었습니다. 옆에서 밥을 먹던 누나 수진이도 궁금한 듯 몸을 쑥 내밀었습니다. 야, 이쪽이 내 방이면 나는 이쪽이잖아. 창문이 남향이네. 정말 좋다, 그치? 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르는 묵직한 마음 하나가 가슴 한구석에 걸려 있었지만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영순이 이 동네에 처음 발을 들인 건 파릇파릇하던 22살의 시집을 오던 날이었습니다. 비록 허름한 단독주택이었지만 그 집에서 남편과 함께 금쪽 같은 두 아이를 정성껏 키워냈지요. 기쁜 일에 웃고 슬픈 일에 울며 그렇게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동네에 재개발 소문이 처음 돌기 시작한 건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남들 하는 얘기겠거니 했는데 어느 날부터 현수막이 붙고 커다란 굴착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더군요. 영수는 그 긴 시간을 묵묵히 견디며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에도 홀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마음속으로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새 아파트에서 우리 가족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하고 말이죠. 드디어 입주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수진이가 퇴근하자마자 현관문을 열며 외쳤습니다. 엄마, 나 오늘 커튼 맞추고 왔어. 거실 거는 베이지색으로 했는데 정말 예쁘겠지? 민준이도 질세라 곁에서 끼어들었습니다. 누나, 내 방 커튼은 내가 고를 거야. 엄마, 나 블라인드 해도 되지? 그날 저녁 식탁에서는 온통 아파트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어느 가구점이 좋다더라, 입주 청소는 어디가 잘한다더라, 이삿날에는 역시 짜장면을 꼭 시켜야 한다더라. 집안은 오랜만에 북적북적 활기가 넘쳤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설렘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영순이 밤 11시가 넘어서 겨우 잠자리에 든 뒤의 일입니다.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는데 또다시 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은 낯선 아파트 복도였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치직거리며 깜빡이고 있었고 공기는 묘하게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그곳에 엄마가 서 계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모습 그대로였지요. 희끗희끗한 머리에 늘 입으시던 익숙한 꽃무늬 남방 차림이었습니다.
엄마는 영순을 빤히 바라보며 무언가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입술이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순은 꿈속에서 엄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듣기 위해 귀를 바짝 기울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두 손을 번쩍 들어서 크게 가로저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절대로 안 된다는 듯한 손짓이었습니다.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고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몹시 애가 타 보였습니다. 그 순간 영순이 번쩍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순은 식탁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얘들아, 나 어젯밤에 또 외할머니 꿈을 꿨단다. 뭔가 안 된다고 손을 막 저으시더라고. 그러자 수진이가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엄마, 또 그 꿈 얘기야? 이사 앞두고 너무 긴장해서 그러시는 걸 거야. 민준이도 휴대폰을 보며 건성으로 대답했지요.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꿈에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영수는 더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그저 흔한 꿈 이야기일 뿐이었으니까요. 입주날이 코앞인데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줄 리 만무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꿈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는 똑같은 자리에서 다시 서 계셨습니다. 입술은 바쁘게 움직였고 손은 안 된다는 듯 계속 가로저으셨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엄마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처음보다 훨씬 더 다급해 보였고 눈에는 눈물까지 맺힌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꿈속에서 간절하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조금만 크게 말해봐요. 하지만 여전히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순이 다시 눈을 뜬 건 새벽 2시 반이었습니다. 한참을 가슴을 쓸어내리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수진이 펼쳐놓은 아파트 평면도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방 2개의 거실 그리고 발코니. 우리 가족이 그토록 오래 기다려온 새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엄마는 계속 안 된다고 하시는 걸까요? 그 뒤로도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들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가구 카탈로그를 들고 들어와 구경하느라 바빴고 민준이는 친구들에게 집들이를 하겠다며 신이나 떠들었습니다. 이제 입주까지는 딱 일주일. 그리고 영순의 꿈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엄마, 여기 좀 봐봐. 우리 집에서 산이 훤히 다 보여. 둘째 민준이가 베란다 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짐도 아직 다 풀지 못해 어수선한데도 민준이는 새집 이곳저곳을 강아지처럼 뛰어다니며 감탄을 쏟아냈지요. 수진이는 부엌 서랍을 하나하나 열었다 닫았다 하며 수납 공간을 꼼꼼히 살피고 있었고 영수는 거실 한가운데 가만히 서서 이 새 집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참으로 수십 년을 기다려온 공간이었습니다. 반듯한 천장이며 은은한 새 페인트 냄새, 그리고 창가 가득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까지. 영수는 저도 모르게 눈가가 살짝 젖어들었습니다. 이삿짐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세 식구는 거실 바닥에 옹기종기 둘러앉아 짜장면을 시켜 먹었습니다. 아직 이삿짐 박스가 여기저기 쌓여 있고 커튼도 달지 못한 상태라 커다란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그대로 비치고 있었지요. 수진이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여기로 이사 온 거 맞지? 꼭 꿈만 같아. 영수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이지 꿈만 같은 일이었지요. 오랫동안 마음 졸이며 기다린 끝에 드디어 손에 쥔 우리 집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집 안에서도 조금씩 사람 사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골랐던 베이지색 커튼이 거실 창가에 예쁘게 걸렸고 민준이 방에는 깔끔한 블라인드가 달렸지요. 영수는 그동안 아껴두었던 그릇들을 새 부엌 찬장에 하나하나 정성껏 꺼내놓았습니다. 모두 남편과 함께 장만했던 손때 묻은 그릇들이었습니다. 그 그릇들을 새 집에 가지런히 놓으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사한 뒤로는 그토록 괴롭히던 꿈을 단 한 번도 꾸지 않은 것입니다. 이사 전부터 밤마다 이어지던 엄마의 꿈이 신기하게도 감쪽같이 사라졌지요. 영수는 그제야 비로소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아, 이사를 앞두고 내가 너무 긴장해서 그런 꿈을 꿨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가족들의 일상도 금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수진이는 직장과 집이 가까워져서 아침마다 기분이 좋았고, 민준이는 넓어진 제 방에서 친구들을 불러 신나게 게임을 즐겼습니다. 영순도 아침마다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며 평온하게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자꾸만 마음에 걸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아랫집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눈치를 챈 건 이사 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지요. 베란다에서 기분 좋게 빨래를 널고 있는데 어디선가 매캐한 담배 냄새가 스르르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바람에 실려온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어김없이 같은 시간에 같은 냄새가 올라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랫집 베란다에서 누군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수진이가 먼저 속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엄마 아래층에서 맨날 담배 피우나 봐. 공들여 빤 빨래에 냄새 다 배겠어. 민준이도 창문을 열었다가 인상을 찌푸리며 한마디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집안에서 저렇게 피우는 사람이 다 있나? 며칠 뒤 영수는 복도에서 아랫집 남자와 처음으로 마주쳤습니다. 5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지요. 영순이 이웃이라. 반가운 마음에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지만 남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쌩안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는 큰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아래층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저 위층에서 왔는데요.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시니까 냄새가 저희 집으로 자꾸 올라와서요. 혹시 번거로우시더라도 밖에서 피워주실 수 있을까요? 남자는 문을 반쯤만 열고 영순을 빤히 바라보더니 짧게 툭 내뱉었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피우겠다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끝이었습니다. 문은 그대로 쾅 닫혀버렸지요. 영수는 멍하니 복도에 서 있다가 조용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더 말해봐야 공연히 싸움만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젊은 수진이는 그냥 넘어가질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엘리베이터에서 그 남자를 만나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남자는 이번에도 아무 대답 없이 먼저 내려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수진이가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 진짜 이상해. 사람이 말을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무시를 할 수가 있어? 민준이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랫집 아저씨 정말 인성이 별로네요. 영수는 속상해하는 두 아이를 다독였습니다. 그냥 두자. 괜히 얼굴 붉히고 싸워봤자 우리만 더 불편해진단다. 그 뒤로도 아랫집 남자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웠고 길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조차 하지 않았지요. 영수는 빨래를 널다가도 냄새가 올라오면 그저 묵묵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조금 속상하긴 했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랜 꿈이었던 새 집에서의 생활이 고작 그 일 하나 때문에 흔들릴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이사 온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식구의 일상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수진이는 저녁마다 거실에서 드라마를 즐겨봤고 민준이는 주말이면 늦잠을 실컷 잤지요. 그 평범한 하루하루가 영순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달이 다 저물어가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한동안 찾아오지 않던 그 꿈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전보다 훨씬 더 또렷했습니다. 어두운 복도 그리고 그곳에 서 계신 엄마의 얼굴까지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엄마는 이번에도 두 손을 다급하게 가로저으셨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두 손을 간절히 모은 채 영순을 바라보며 애원하듯 고개를 흔드셨습니다. 마치 제발 내 말 좀 들어달라고 그러지 말라고 비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영수는 한참 동안 쿵쾅거리는 가슴을 눌러잡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도대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새 집에서 맞이하는 아침은 영순에게 참 따뜻한 선물 같았습니다. 예전 단독주택은 골목 쪽으로 창이 나 있어 늘 어둑했지만 이 집은 거실 가득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영순의 하루를 환하게 열어주었지요.
영수는 매일 오전 10시면 근처 작은 한식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남편을 떠나보낸 건 4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퇴근길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남편을 졸음운전 차량이 덮쳤고 아무 예고도 없던 그날의 전화 한 통에 영순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남긴 사망보험금으로 입주금도 치르고 아이들 학비도 될 수 있었지만 영수는 집에 가만히 앉아 통장 잔고만 들여다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으면 자꾸만 남편 생각이 나고 마음이 약해져서 일부러 몸을 고되게 움직이는 식당 일을 택한 것이지요. 엄마 퇴근하고 오면 집에서 밥 냄새가 나서 정말 좋아. 저녁마다 수진과 민준이 웃으며 밥상을 반길 때면 영수는 남편 없는 빈자리를 견뎌내고 이 따뜻한 일상을 지켜낸 스스로가 대견했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아랫집 803호 남자만은 볼 때마다 기분이 묘했습니다. 대낮부터 술 냄새를 풍기며 엘리베이터에 탄 남자는 영순의 인사를 무시한 채 앞만 보고 서 있었습니다. 803호 문 안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은 어딘지 어둡고 차가웠지요. 수지는 인사를 안 받는다고 속상해했고 민주는 베란다에서 올라오는 담배 냄새 때문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영수는 그저 모른 척 사는 게 상책이다라며 아이들을 달랬지만 가슴 한구석엔 알 수 없는 찜찜함이 남았습니다. 803호 남자만 빼면 새 집에서의 생활은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창밖 나무들은 초록으로 짙어갔고 어느덧 이사 온 지 한 달이 지나고 있었지요. 영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사 전부터 밤마다 자신을 괴롭히던 그 기묘한 엄마 꿈이 신기하게도 씻은 듯이 사라졌다는 사실을요. 이사 앞두고 마음이 지쳐서 그랬던 거겠지. 이제는 다 괜찮아졌어. 영수는 그렇게 안심하며 평온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한동안 소식이 없던 그 꿈이 다시 영순을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영순이 식당 일을 마치고 평소처럼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영순을 불렀습니다. 어머, 너 영순이 아니니? 박영순. 영순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보니 참으로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곱슬곱슬한 머리에 선한 둥근 눈매. 예전보다 살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첫눈에 금방 알아볼 수 있었지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던 단짝 친구 명희였습니다. 명희야, 너 명희 맞지? 세상에 여기서 널 다 만나네. 글쎄 말이야. 나 이 동네 딸네 집 근처에 살거든. 너는 어쩐 일이니? 두 사람은 횡단보도 한가운데서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정말이지 이게 얼마만인지요. 언제 연락이 끊겼는지 가물가물할 정도로 오랜 세월이 흘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마주 앉자마자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남편 이야기부터 자식들 이야기, 그간 어디서 어떻게 살아왔는지까지 말이죠. 그러다 영순이 새로 지은 재개발 아파트에 입주했다는 말을 하자 명희가 눈을 크게 뜨며 반가워했습니다. 거기 내가 참 오래 기다렸던 곳이잖아. 정말 잘 됐다. 그런데 영순아, 남편은 잘 있고? 영순은 잠시 찻잔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4년 전에 먼저 떠났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명희의 얼굴이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아이고 영순아. 세상에 내가 그런 줄도 모르고 미안하다. 아니야, 괜찮아. 이제는 나도 많이 익숙해졌어. 잠시 두 사람 사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커피를 마시던 중 명희가 조심스럽게 입술을 뗐습니다. 영순아, 사실 나 요즘 참 이상한 일을 겪었거든. 너한테만 한번 얘기해볼까? 뭔데 그래? 말해봐. 명희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작년 여름이었어. 꿈을 꿨는데 돌아가신 지 7년이나 된 우리 아버지가 나오신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 아들 얼굴을 가리키면서 계속 고개를 가로저으시는 거 있지? 절대 안 된다는 듯이 말이야. 명희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찌나 꿈이 생생하던지 잠에서 깨고 나서도 한참 동안 가슴이 두근거려 진정이 안 되더라고. 영순이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지. 오늘 뭐 하냐고 물었더니 친구들이랑 오토바이를 타러 간다는 거야.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너무 불안하더라고. 그래서 제발 부탁이니까 오늘만은 가지 말라고 엄마 소원이라고 사정을 했지. 명희는 씁쓸한 듯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엔 아들도 엄마가 웬일이냐며 웃어넘기려고 하더라고. 그래도 내가 하도 간절하게 말리니까 결국 포기하고 안 갔어. 말을 멈춘 명희가 다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같이 가기로 했던 친구들이 사고가 났단다. 산길에서 오토바이가 미끄러졌는데 한 명은 크게 다쳐서 몇 달이나 병원 신세를 졌대. 카페 안이 순간 정막에 휩싸인 듯 했습니다. 영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명희야, 그게 정말이야? 내가 너한테 이런 걸 지어내서 뭐 하겠니? 나도 처음엔 그저 우연이겠거니 했어. 그런데 말이야, 영순아. 내가 사실 어릴 때부터 그런 꿈을 가끔 꿨거든. 명희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나쁜 일이 생기기 전에 꿈에서 먼저 신호를 주는 것 같은 그런 꿈 말이야. 처음엔 나도 믿기 싫었지만 몇 번 겪고 나니까 이제는 도저히 그냥 무시를 못하겠더라고. 영순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영순의 머릿속에는 번개라도 친 듯 어떤 장면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꿈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두 손을 모아 빌던 엄마의 모습이 떠오른 것이지요. 영순아, 너 표정이 왜 그래? 어디 안 좋니? 영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가슴에 담아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명희야, 사실 나도 요즘 자꾸 꿈을 꾼단다. 무슨 꿈인데?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나오셔. 아파트 복도에서 무언가 말씀을 하시는데 도통 소리는 안 들리고 그저 손을 막 저으시면서 안 된다고만 하셔.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말이야. 그런 꿈을 몇 번이나 꿨어. 명희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고 영순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영순아, 그거 절대 그냥 넘기지 마라. 설마 그냥 꿈이겠지. 이사하고 환경이 바뀌어서 예민해진 거 아닐까? 명희가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단다. 그런데 영순아, 그냥 개꿈이랑 그런 꿈은 느낌부터가 달라. 깨고 나서 가슴이 묵직하게 남고 며칠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꿈. 그런 건 정말 그냥 꿈이 아닐 수도 있어. 영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는 사람들이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고 평온한 오후가 흐르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한참 더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락처를 서로 저장하고 카페를 나서는데 명희가 영순의 팔을 한번 꼭 잡았습니다. 영순아, 혹시라도 꿈 다시 꾸면 바로 나한테 연락해.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영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영순의 발걸음은 모래주머니를 찬 듯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냥 꿈이랑은 달라 깨고 나서 느낌이 다르단 말이야. 명희의 그 말이 자꾸만 귓가등을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려던 영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사 전부터 반복되었던 그 꿈, 그리고 이사 후에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 그 생생한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소리 없이 입술을 움직이던 엄마의 일그러진 얼굴과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빌던 그 눈빛. 혹시 엄마가 정말로 나에게 무언가 위험을 알려주려는 걸까? 영수는 부엌으로 들어가 찬물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애써 불길한 생각을 털어내려 했지만 한번 피어오른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지요. 유리컵을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아래에서는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나도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영순의 가슴 한구석에는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 하나가 조용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도대체 나한테 뭘 말하려는 거예요? 어느덧 달력은 7월로 넘어갔습니다. 장마가 한바탕 지나가고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시작될 무렵이었지요. 아파트 복도에는 밤이 깊어도 후끈한 열기가 가시지 않았고 영수는 머리맡에 선풍기를 틀어놓아야 겨우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엄마의 꿈이 전보다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나타나시더니
어떤 때는 이틀 밤을 내리 이어서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꿈속의 엄마는 늘 똑같은 자리에 서 계셨지요. 그 복도, 그 얼굴, 그 간절한 눈빛까지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엄마는 소리 없이 입술을 달싹이며 두 손을 휘저으셨습니다. 무언가 안 된다는 듯 영순을 간절하게 말리는 모습이었지요. 영순은 꿈에서 깰 때마다 가슴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럴 때면 친구 명희가 했던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냥 개꿈이랑 그런 꿈은 느낌부터가 다르단 말이야. 고민 끝에 영순은 명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명희야, 꿈에 엄마가 또 오셨어.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란다. 명희에게서 금방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꿈속에서 뭐 달라진 건 없니? 전보다 더 선명해졌다거나 말이야. 영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답장을 적었습니다. 엄마 표정이 전보다 더 또렷하게 보이기는 해. 그런데 여전히 말씀은 안 들리네. 그러자 곧이어 다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영순아, 이번에는 꿈속에서 엄마 입모양을 한번 잘 살펴봐. 소리가 안 들려도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영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입모양이라. 그러고 보니 그동안은 엄마의 슬픈 눈빛과 다급한 손짓만 보느라 정작 엄마의 입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제대로 살피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로부터 사흘 뒤 밤이었습니다. 영수는 잠자리에 들면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오늘은 기필코 엄마의 입술을 똑똑히 지켜보리라 하고 말이지요.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꿈이 찾아왔습니다. 사방이 어둑어둑한 아파트 복도. 그리고 그곳에 엄마가 서 계셨습니다. 영수는 꿈속에서도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엄마에게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마치 물속을 걷는 듯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엄마의 입술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리지 않던 엄마의 목소리가 갑자기 영순의 귀에 또렷하게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바로 옆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것처럼 아주 분명하고 생생하게 들려왔지요. 영순아. 영수는 순간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토록 그리웠던 엄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7월 15일이다.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꿈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현실처럼 생생했지요. 엄마의 입술이 다시 한번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산소에 와라. 그 순간 영수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이 쿵쾅거렸고 온몸에는 닭살이 돋을 만큼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영수는 한동안 침대 위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한 채 멍하니 누워 있었습니다. 방금 들은 엄마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계속 맴돌았습니다. 7월 15일이다. 산소에 와라. 정말로 누군가 귀 옆에서 직접 말한 것처럼 너무나 선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영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벽에 걸린 달력 앞에 서서 떨리는 손가락으로 날짜를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7월 15일.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영수는 굳어버린 채 한참 동안 달력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평소보다 정성껏 밥상을 차려놓고 아이들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방에서 나왔고 민준이가 까치집이 된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뒤따라 나왔지요. 영수는 두 아이가 자리에 앉자마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얘들아,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외할머니 산소에 좀 다녀오자. 수진이가 숟가락을 들다 말고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갑자기요? 이번 주 토요일에요? 응, 7월 15일 말이야. 그러고 보니 산소에 간 지도 참 오래됐잖니. 민준이가 아직 잠이 덜 깬 목소리로 웅얼거렸습니다. 엄마, 거기 경기도잖아요. 이 한여름 뙤약볕에 올라가려면 진짜 힘들 텐데. 그러니까 하룻밤 자고 오자꾸나. 근처에 예쁜 펜션도 하나 잡고 말이야. 그러자 수진이가 고개를 저으며 난처해했습니다. 엄마, 저 그날 친구랑 선약이 있어요. 미리 잡아둔 거라 취소하기가 좀 그런데. 민준이도 옆에서 거들었지요. 저도 그 주에 학과 모임이 있어요. 엄마, 그냥 다음 달에 가면 안 돼요?
영수는 두 아이를 찬찬히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아주 단호한 어조로 입을 뗐습니다. 약속 미뤄라. 이번 7월 15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가야 해. 영순의 예사롭지 않은 표정을 살피던 수진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왜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예요? 영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가슴에 담아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꿈에 외할머니가 나오셨어. 이번 7월 15일에 꼭 산소로 오라고 하셨단다. 그 말에 민준이가 피식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에이 엄마 겨우 꿈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민준아 웃지 마라. 어젯밤 꿈에서 날짜까지 아주 또렷하게 말씀하셨어. 나도 내가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안다. 그래도 이번만은 그냥 넘길 수가 없구나. 수진이가 다시 말을 보탰습니다. 엄마, 꿈이 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런 꿈을 꾸신 거겠죠. 영순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고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언제 이런 소리 자주 하는 사람이었니? 엄마가 꿈 때문에 너희한테 뭘 해달라고 억지 부린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어. 그 서슬퍼런 기세에 수진이는 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똑같은 꿈을 계속 꿨어. 그러다 어젯밤에야 비로소 처음으로 엄마 목소리를 알아들었단다. 7월 15일에 산소로 오라고. 엄마 부탁이다. 그냥 이번 한 번만 들어주렴. 식탁 위에는 한동안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결국 민준이가 먼저 꼬리를 내렸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모임 미룰게요. 가요, 가. 수진이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저도 친구한테 연락해서 날짜 바꿔볼게요. 영수는 그제야 조용히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대신 아이들의 밥그릇 위에 맛있는 반찬을 하나라도 더 올려주었지요. 드디어 7월 15일 토요일 아침 세 식구는 짐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영수는 미리 전날 양평 근처에 아늑한 펜션 하나를 예약해 두었지요. 민준이가 트렁크에 짐을 싣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가는 길에 맛있는 거 사 먹어요. 저 배고파요. 수진이도 모처럼 밝은 얼굴로 웃었습니다. 그래 엄마. 생각해보니 오랜만에 우리 셋이 나들이 가는 거네. 좋다. 영수는 그 해맑은 모습들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꿈이 맞든 아니든 오늘 하루만큼은 아이들과 정답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차는 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7월의 하늘은 높고 푸르렀으며 차창 밖으로는 싱그러운 초록 들판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민준이는 신나는 음악을 틀고 운전대를 잡았고 수진이는 창밖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영수는 말없이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산소는 나지막한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찾아오지 못한 탓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지요. 세 사람은 낫과 호미를 들고 묘 주변을 정성껏 정리했습니다. 후끈한 열기에 땀방울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투덜거리면서도 묵묵히 풀을 베어냈고 수진이는 챙겨온 간식과 시원한 음료를 꺼내 상석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영수는 엄마 산소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러고는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소나무 사이로 시원한 여름 바람이 솔솔 불어왔습니다. 멀리서는 이름 모를 산새 소리도 정겹게 들려왔지요. 영수는 속으로 엄마에게 나지막이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오라고 하셔서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왔어요. 무슨 뜻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엄마 말씀대로 왔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예약해둔 펜션에 짐을 풀었습니다. 마음씨 좋은 주인 아주머니가 텃밭에서 갓 따온 상추와 깻잎을 광주리에 가득 담아 가져다 주었지요. 수진이가 노릇노릇 고기를 굽고 민준이는 불판 옆에서 달콤한 옥수수를 구웠습니다. 밤하늘에는 서울에서는 보기 힘든 별들이 쏟아질 듯 총총이 박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마당에 둘러앉아 오랫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간 남편 이야기도 꺼냈지요. 슬퍼하기보다는 즐거웠던 추억을 떠올리며 함께 웃었습니다.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참으로 오랜만에 아주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날 밤엔 아무런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창밖에서 들려오는
청아한 새소리에 가만히 눈을 떴습니다. 나무 사이로 부서지는 아침 햇살이 방 안 가득 비치고 있었지요.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개운하고 상쾌한 아침이었습니다. 영수는 마루로 나와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끓였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꿈나라에 있는지 집안이 조용했지요. 별일 없나 싶어 습관처럼 휴대폰을 들었는데 아파트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 알림이 수십 개나 와 있었습니다. 영수는 무심코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확인한 순간 영순의 손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어젯밤에 큰 불이 났어요. 다들 무사하신가요? 8층에서 불이 시작돼서 소방차가 여러 대 왔었대요. 803호 베란다에서 불길이 시작돼서 위층까지 번졌다고 하더라고요. 9층 집들도 피해가 꽤 크다고 하네요. 영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803호. 그리고 9층. 803호는 바로 영순네 아랫집이었고 9층은 바로 영순의 가족이 사는 집이었으니까요. 영순은 떨리는 손으로 채팅 내용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어젯밤 늦은 시각 803호 베란다에서 불이 시작되었는데 담배 불씨가 원인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위층으로 번졌고 소방차들이 급히 출동했지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영순네 집을 포함한 몇몇 가구가 큰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한동안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손이 덜덜 떨려왔지요. 그때 수진이가 부스스한 얼굴로 마루로 나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졌어? 영수는 아무 말 없이 수진이에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수진이의 눈이 금세 커졌습니다. 엄마, 이거 우리 아파트잖아요. 응, 그렇구나. 803호에서 불이 났다고요? 바로 우리 아랫집인데? 수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민준이도 나왔다가 두 사람의 표정을 보고는 얼른 휴대폰을 뺏어들었지요. 채팅창을 훑어내려가던 민준이의 손도 일순간 멈췄습니다. 엄마, 만약 어젯밤에 우리가 집에 있었으면. 민준이는 차마 뒷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당에는 평온한 아침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고 어디선가 여름 매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 식구는 그 자리에 멈춰 선 채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민준이가 말없이 운전대를 잡았고 수진이는 뒷좌석에서 넋을 잃은 듯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영수는 조수석 창가에 머리를 기댄 채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그동안 꾸었던 기묘한 꿈들이 주마등처럼 하나씩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사 오기 전부터 꿈속의 엄마는 아파트 복도에서 그렇게나 손을 가로저으며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하셨지요. 그때 영수는 그저 새 아파트로 이사하지 말라는 뜻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비로소 그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던 건 아파트 입주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7월 15일 그 불길한 밤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날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서운 불길 속에 자식들이 갇히지 않도록 집을 비우게 하려고 산소로 오라고 그토록 간절히 부르셨던 것이지요. 영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뒷좌석에서 수진이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엄마, 그 꿈이 정말 이것 때문이었을까요? 외할머니가 우리 살리려고 그날 산소로 부르신 걸까요? 영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꽉 막힌 것처럼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민준이가 운전대를 꽉 잡은 채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꿈 얘기했을 때 내가 비웃었잖아요. 꿈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정말 미안해요, 엄마. 영수는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뭘 알았겠니? 엄마인 나도 반신반의했는걸. 차는 여전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 풍경은 평소와 다름없이 평화로웠습니다. 하늘은 시리도록 파랬고 들판은 푸르렀지요. 세상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영순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다른 것이 차곡차곡 채워지고 있었지요. 바로 엄마였습니다. 세상을 떠나서도 이 못난 딸 걱정에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던 우리 엄마.
소리가 닿지 않는 꿈속에서 몇 달을 찾아와 손을 흔들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던 그 절절한 사랑이었습니다. 영순이 그 뜻을 알아들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셨던 그 마음 말입니다. 영순은 이제 더는 눈물을 참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너무나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꼭 한마디 전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말이지요. 만약 꿈에서라도 다시 한번 엄마를 만날 수 있다면 이번에는 엄마의 그 거친 손을 꼭 잡아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앞좌석으로 손을 뻗어 영순의 손을 포개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민준이는 앞만 보며 운전했지만 백미러에 비친 눈은 어느새 빨갛게 젖어 있었지요.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마침내 집에 도착했을 때 영순의 눈앞에는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903호 베란다에는 시커먼 그을음 자국이 흉측하게 남아 있었지요. 아래층 803호 창문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타버렸고 노란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었습니다. 영수는 차에서 내려 그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 높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얀 구름이 아무 일 없다는 듯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지요. 영수는 소리 없이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